지금부터 앞에서 구성한 컴포넌트를 구현하기 전에 웹사이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UI 컴포넌트들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I 컴포넌트는 버튼, 텍스트 입력 등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컴포넌트를 의미합니다.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에는 탑다운 방식으로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이후에 작은 부분을 구체화시켜 나갔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구현할 때에는 반대로 보tom업 방식으로 작은 부분부터 구현한 이후에 작은 부분들을 모아 큰 부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컴포넌트를 개발하기 전에 먼저 작은 UI 컴포넌트부터 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 미니 블로그에 필요한 UI 컴포넌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버튼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글이나 댓글 작성을 완료했을 때 버튼을 눌러서 작성한 내용을 저장하게 됩니다. 또 필수적으로 필요한 컴포넌트는 사용자로부터 문자열을 입력받을 수 있는 텍스트 인풋 컴포넌트입니다. 이 컴포넌트는 블로그에 글이나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버튼 컴포넌트와 텍스트 인풋 컴포넌트를 하나씩 UI 폴더에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버튼 컴포넌트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버튼은 따로 만들 필요 없이 그냥 HTML에서 제공하는 버튼 태그를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별도의 리액트 컴포넌트로 만드는 이유는 버튼의 스타일을 변경하고 버튼에 들어갈 텍스트도 프롭스로 받아서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부가적인 기능들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VS 코드에서 UI 폴더에 button.jsx라는 이름의 파일을 새로 만듭니다. 이후 화면과 같이 버튼이라는 이름의 함수 컴포넌트를 만듭니다. 코드가 길지 않고 굉장히 간단하죠? 먼저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버튼 태그에 스타일을 입힌 스타일드 버튼이라는 컴포넌트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버튼 컴포넌트에서 프롭스로 받은 타이틀이 버튼 목록에 표시되도록 해주었고 프롭스로 받은 온클릭은 스타일드 버튼의 온클릭에 넣어줌으로써 클릭 이벤트를 상위 컴포넌트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인풋 컴포넌트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인풋 컴포넌트는 사용자로부터 텍스트를 입력받을 수 있게 해주는 컴포넌트입니다. 보통 입력을 받을 때 인풋 태그를 사용하지만 여기에서는 여러 줄에 걸친 텍스트를 입력받아야 하기 때문에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를 사용합니다. VS 코드에서 UI 폴더에 text input.jsx라는 이름의 파일을 새로 만듭니다. 이후 화면과 같이 텍스트 인풋이라는 이름의 함수 컴포넌트를 만듭니다. 버튼 컴포넌트와 동일하게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텍스트 에어리어 태그에 스타일을 입힌 스타일드 텍스트 에어리어 컴포넌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인풋 컴포넌트의 프롭스로는 높이 설정을 위한 height, 입력된 값을 표시하기 위한 value, 변경된 값을 상위 컴포넌트로 전달하기 위한 onChange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리스트 컴포넌트들을 하나씩 구현해 보겠습니다. 리스트 컴포넌트들은 앞에서 생성한 폴더 중 리스트 폴더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 구현할 리스트 컴포넌트는 바로 포스트 리스트 아이템 컴포넌트입니다. 포스트 리스트 컴포넌트가 아닌 포스트 리스트 아이템 컴포넌트를 먼저 구현하는 이유는 포스트 리스트 컴포넌트에서 포스트 리스트 아이템 컴포넌트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은 컴포넌트를 먼저 구현하고 이후에 그것을 사용하는 큰 컴포넌트를 구현하는 것이죠. VS 코드에서 리스트 폴더에 post list item.jsx라는 이름의 파일을 새로 만듭니다. 이후 화면과 같이 post list item이라는 이름의 함수 컴포넌트를 만듭니다. post list item 컴포넌트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글의 제목만 표시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타이틀 텍스트를 이용해서 props로 받은 포스트 객체에 들어있는 타이틀 문자열을 표시해줍니다. 앞에서 포스트 리스트 아이템 컴포넌트를 구현했기 때문에 이제 포스트 리스트 컴포넌트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포스트 리스트 컴포넌트도 코드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다만 맵 함수를 사용하여 글의 개수만큼 포스트 리스트 아이템 컴포넌트를 생성한다는 점이 다른 컴포넌트들과는 조금 다르겠네요. VS 코드에서 리스트 폴더에 postlist.jsx라는 이름의 파일을 새로 만듭니다. 이후 화면과 같이 포스트리스트라는 이름의 함수 컴포넌트를 만듭니다. 먼저 앞에서 만든 포스트리스트 아이템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해 임포트했습니다. 포스트리스트 컴포넌트의 프롭스로 받은 포스트라는 배열에는 포스트 객체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포스트 배열의 맵 함수를 이용하여 각 포스트 객체에 대해 포스트리스트 아이템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렌더링하게 됩니다. 코드가 조금 길기 때문에 두 페이지에 걸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들 컴포넌트는 커멘트 리스트 아이템 컴포넌트입니다. 커멘트 리스트 아이템 컴포넌트는 스타일이 약간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포스트 리스트 아이템 컴포넌트와 거의 동일합니다. VS 코드에서 리스트 폴더에 커멘트 리스트 아이템.jsx라는 이름의 파일을 새로 만듭니다. 이후 화면과 같이 커멘트 리스트 아이템이라는 이름의 함수 컴포넌트를 만듭니다. 커멘트 리스트 아이템 컴포넌트는 프롭스에서 커멘트 객체 하나만 사용합니다. 커멘트 객체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댓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를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통해 만든 컨텐트 텍스트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화면에 표시하게 됩니다. 글은 클릭이 가능했지만 댓글은 별도로 클릭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온클릭 이벤트를 따로 처리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든 리스트 컴포넌트는 커멘트 리스트 컴포넌트입니다. 커멘트 리스트 컴포넌트도 앞에서 만든 포스트 리스트 컴포넌트와 거의 동일합니다. 반복적으로 렌더링하는 아이템이 커멘트 리스트 아이템 컴포넌트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VS 코드에서 리스트 폴더에 커멘트 리스트.jsx라는 이름의 파일을 새로 만듭니다. 이후 화면과 같이 커멘트 리스트라는 이름의 함수 컴포넌트를 만듭니다. 커멘트 리스트 컴포넌트의 프롭스로는 커멘츠라는 배열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배열에는 커멘트 객체들이 들어있으며 이 배열의 맵 함수를 사용해서 각 댓글 객체를 커멘트 리스트 아이템 컴포넌트로 넘겨 화면에 댓글을 표시합니다.